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린 신랑과 나이든 신부. 어떤 양반이 아름다운 며느리를 얻었는데 아들은 며느리보다 나이 어린 신랑이었다. 혼례를 치르고 난 뒤 아들만 먼저 집으로 데려오고 그 후에 퇴기를 하여 며느리를 집으로 들이기로 하였다. 얼마 후 그날이 되어 이웃 사람들과 사돈을 초대해 성대하게 잔치를 열고 있었다. 그런데 좀 전까지 즐거워하던 어린 신랑이 집에 들어선 며느리를 보자 냅다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더니 어린 신랑이 여러 빈객들 앞에서 손가락으로 신부를 가리키며 말하는 것이었다. 일전에 나를 눕혀선 팔로 꽉 끌어안고 다리로 나를 끼고 무겁게 내리누른 후 자기의 오줌 누는 물건으로 밤새도록 내 것을 문지르면서 내 배 위에 다 숨을 헐떡이며 사람을 못 견디게 한 여자가 뭐하러 여기까지 또 온 게야. 아이고 무서워라. 그 말에 빈객들이 웃음을 참으며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한다. 당신은 낮과 밤이 어찌 이리 다르오. 퇴계 이황 선생이 하루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일장훈계를 하고 있었다. 모름지기 사내란 점잖음을 제1의 덕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이때 갑자기 이황 선생의 부인이 방문 앞에서 들어가기를 청하였다. 영감, 내 잠시 들어가도 되겠소?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어서 들어와 보시구랴. 방 안에 들어온 부인이 말하였다. 제가 밖에서 들으니 점잖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들어왔지요? 부인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황 선생에게 되물었다. 어찌 영감은 밤과 낮이 그렇게 다르오? 부인의 말에 이황 선생과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아니, 부인은 대체 뭔 말이 하고 싶은 것이오? 부인은 이황 선생의 눈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짐짓 크게 소리쳤다. 당신은 밤만 되면 저한테 자꾸만 덤비면서 낮만 되면 점잖음을 찾는 그 이유가 무엇이다요? 한마디 해악의 말에 담긴 미덕. 어느 신랑이 처가에 갔는데 처남댁이 반가워하며 인사를 마친 후 밥을 지어 대접하고 그 옆에 서서 제삼 간곡히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반찬은 없지만 맛있게 잡수시오잉. 이에 신랑이 대답을 하고 첫 숟갈을 들어 씹는데 씹자마자 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밥 안에 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처남댁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무안해하며 말하였답니다. 쌀에 어찌나 돌이 많은지 여러 번 잃었는데도 돌이 나온단가요? 이를 어찌해야 했을까이? 이 말에 곧 신랑은 대수롭지 않은 듯 웃으며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쌀이 더 많구만요. 괜찮어라. 신랑의 말에 그제야 처남댁에 굳었던 얼굴이 펴지며 미소를 보였으니 한마디 해악의 말로 훈훈한 밥상머리가 되었지 뭐겠습니까? 내 방귀를 어디서 가로채시오. 어떤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를 뵙게 되는 날이었답니다. 짙은 화장에 곱게 차려입은 신부가 대청에 나오자 일가친척 모두가 입을 모아 그녀를 칭찬하였죠. 그런데 신부가 시부모 앞에 나아가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순간이었답니다. 긴장한 나머지 그만 뽕하고 방귀를 뀌고 말았지 뭐겠습니까? 이에 친척들 모두 웃음을 참고 서로 돌아보기만 하였는데 이를 보다 못한 신부의 유모가 일어나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쇳내가 워낙 늙어서 엉덩이가 허하여 방귀를 뀌었으니 송구하기 그지없구만요. 부끄럽습니다요. 유모의 사죄의 말을 가상히 여긴 시부모가 그녀에게 비단 한 피를 상으로 주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신부가 와락 그 비단을 빼앗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방귀는 내가 끼었는데 유모가 왜 상을 받소? 비단일이 가져오시어서. 이에 철부지 신부를 보고 있던 사람들 모두 입을 다물고 돌아앉아 키득거릴 뿐이었답니다. 서로 마주 볼 뿐 할 말을 잇다. 어느 양반이 이튿날 산소에 벌초하러 가게 되어 여종에게 새벽밥 지으라 분부하고 안방에서 잠을 잤다. 이에 여종은 이튿날 새벽 일찍 밥을 지어놓고 상전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동력 하늘이 밝아와도 아무런 동정이 없자 여종은 조용히 방문을 빼꼼히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상전 부부는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교합이 한창이었다. 여종은 감히 조반을 드시라는 말도 못하고 한숨만 내쉬며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해가 떠올랐다. 때마침 집안의 닭들이 뜰 아래로 내려와서는 암수가 짝을 맞춰 교합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순간 여종이 분기탱천하여 교합하는 닭들을 냅다 걷어 차며 말했다. 니놈들도 산소에 벌초 간다냐? 뭐 한다고 합체를 하고 지랄이여 지랄은? 여종의 말에 상전 부부는 서로 멀뚱멀뚱 쳐다볼 뿐 할 말을 잇지 못하였다. 물맛이 서로 다르다. 깊은 밤 어느 부부가 유치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서방님께선 요즘 웬일로 우물가에 얼씬도 않으시오? 임자 우물이 너무 깊어 그렇소이다. 뭐시여, 그게 어찌 내 우물 탓이다요. 서방님 두레박 끈이 짧은 탓이제? 긁고 우물이 깊기만 한 게 아니라 물도 메말랐더구만. 그거야 서방님 두레박질이 영 시원찮아 그런 거 아니겠시요? 얼랄라? 이웃 쌤에선 내 두레박질에 물만 펑펑 쏟던데 뭔 소리를 그렇게 한디야? 뭐시여, 나 몰래 옆집 샘을 이용하셨단 말이여? 그럼 어떡할게요? 임자 샘물이 메마르니 한번 이웃 샘을 잠깐 이용했지? 그런데 말이여 서방님,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라? 이웃 두레박은 이 샘물이 달고 시원타고 벌써 몇 달째 애용 중이지라? 이놈의 여편네가 뭐시여? 그렇게 서로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 막장 부부는 시원찮은 두레박과 우물을 원망하며 밤새 서로의 머리를 쥐어뜯고 피 터지게 싸웠다 한다. 자식놈이 다 잘한 줄 알았는데. 묵제 홍원필에게는 홍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계집종들과 정분나는 것을 즐겨하였답니다. 하루는 여름밤 무더위에 여러 여종들이 더위를 피하려 대청마루에서 흩어져 자고 있었답니다. 이를 본 홍섬이 아내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나체로 방을 나와서는 여러 여종 가운데를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늘 사통하여 오던 여종을 더듬어 찾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때 마침 그의 아버지 홍원필이 잠이 깨어 대청마루 쪽을 바라보다가 아들을 발견하고는 부인에게 말했답니다. 얼라리오. 나는 섬이가 이미 장성한 줄 알았더니 이제야 비로소 엉금엉금 기는 방법을 터득하였네 그려. 이 말을 듣고 아들 홍섬이 놀라고 부끄러워 방 안으로 달아나 버렸지 뭐겠습니까? 이웃집 김서방은 잘만 하더라.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음모가 심이 길어서 마치 말갈기와 같았답니다. 그래서 매번 방사를 할 때면 남편이 손가락으로 음모를 정성스럽게 갈라 해친 후에야 합체를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방사를 하려 남편이 음모를 정성껏 해치고 있었는데 흥분한 여인이 움찔하는 통에 그만 남편의 손톱이 거시기를 스쳐 생채기가 나고 말았지 뭐겠습니까? 이에 너무나 아팠던 나머지 아내가 남편을 두 발꿈치로 걷어 차내면서 말했답니다. 이웃집 김서방은 털을 가르지 않고도 그 놈만으로도 잘 찾고 잘만 하던데? 아이고 이진상아, 언제 그렇게 할겨? 이 말에 대노한 남편이 아내의 말갈기를 한 움큼 잡아 뽑으며 말하였답니다. 이놈의 여편네 아주 민둥산을 달리게 만들 것이구먼. 아버지, 걔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선비 부부가 하루는 부슬부슬 비는 오고 어린 아들은 마침 밖에 나가고 없어 딱히 할 짓도 없고 하니 대낮부터 합체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마침 아들이 대문을 들어서며 큰 소리로 외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어서 나와보시어요. 그러자 다급해진 선비가 소리 질렀죠. 지금은 편지를 쓰고 있으니 다 쓰고 곧 나간다고 일러라. 잠시 후 선비가 합체를 다 마치고 사랑방으로 나와 시치미를 뚝 떼고 기다리던 손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때마침 마당 한 구석에서 개들이 열심히 합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개들의 그 짓을 바라본 아들이 큰 소리로 탄식하며 말하지 뭐겠습니까? 아버님, 지금 걔도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사옵니다. 무덤 앞에서 부채질하는 수절 과부의 반전사연. 어느 선비가 깊은 밤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날도 어두운데 주위에 인가도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선비는 한참을 당황스러워하며 산길을 헤매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무덤 앞에서 쉼없이 연신 부채질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다. 순간 선비는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건 니시오? 귀신이요? 사람이요? 그러자 여인이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거 딱 보면 모르시오. 사람 아니오, 사람. 귀신이 아니라는 말에 한시름 놓은 선비가 물었다. 헌데 이 야심한 밤에 남의 무덤 앞에서 대체 뭐라는 것이오? 남의 무덤이라뇨? 이건 얼마 전 죽은 제 남편의 무덤인 것을.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남편의 무덤 앞에서 부채질은 왜 하는 것이오? 선비의 물음에 여인이 정색하며 말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저에게 신신당부한 말이 있지요. 무덤에 흙이 마르기 전까지는 절대로 딴 놈에게 시집가지 말라고.
처녀 뱃사공과 나그네의 기싸움. 한 나그네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갈 일이 있었다. 노를 젓는 뱃사공이 예쁜 처녀인 걸 알아본 나그네가 엉큼한 말장난을 하기 시작했다. 여보, 배 좀 살살 흔들어 줬소. 서방님 힘드네 그려. 나그네의 말에 처녀 뱃사공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뭔데? 내가 왜 그쪽 마누란데? 그야 내가 당신 배 위에 올라탔으니 그대가 내 마누라가 아니면 뭐겠소? 뭐라카노? 얼마 뒤 배가 강가에 도착하자 나그네가 만족스러운 듯 박장대소하며 배에서 내리니 처녀 뱃사공이 유유히 노를 저어가며 말했다. 아들아, 잘 가거레이. 이 말에 나그네가 가던 길을 멈추고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왜 당신 아들이요? 처녀 뱃사공이 희죽거리며 말했다. 임마! 네가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아들이지 뭔데? 남편이 술을 끊지 않는 기막힌 이유.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남편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그런 남편을 보다 못한 아내가 말했다. 서방님, 술 좀 작작 드시오. 건강도 건강이지만 계속 이러다간 술값 대느라 집안 살림 거덜나게 생겼소. 아내의 핀잔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다. 이깟 술 얼마나 한다고 이리 호들갑이오. 당신 얼굴에 바르는 분값에 비하기나 하겠소. 서방님, 저 하나 만족하자고 얼굴에 찍어 바른답니까? 그게 다 서방님을 위해 그리하는 것인데 뭐 좀 알고나 말하시오.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잘 됐구먼 그래. 이제 더 이상 분을 살 필요가 없겠구려. 술만 마시면 당신이 그리 이뻐 보이니 말이오. 짧은 이야기 모음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